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관의 교육총괄을 맡고 있는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3년째 수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우리 생활 속 바다 생물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자체가 되뇌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들인지 조금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 과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학관에 다들 와보셨죠? 네, 우리 과학관은 국립수산과학관으로 기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전시물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직은 다녀가지 못하셨어요.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저희 과학관에 오실 때 예전에는 예약 없이 오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예약을 꼭 하고 오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만 맛보기로 보실까요? 여기 처음 우리 고래뼈가 전시되어 있는 고래와 바다 이야기 존인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벽면에 전시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천장에 이렇게 행잉돼서 전시되어 있어서 고래뼈를 좀 더 가까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업 기술실인데요. 전통 어법을 우리가 패널로만 봤지만 지금은 이제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보실 수가 있게 디오라마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 양식 기술의 발전실은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양식 해서 굴 그리고 김, 넙치 에 관한 양식 방법이 디오라마와 설명 패널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곳도 만들어 놨죠. 어디냐고요? 수산과학 미래꿈터입니다. 이 수산과학 미래꿈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물고기도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고 모니터에 전달하면 물고기들이 배고파요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밥을 줄 수 있는 모션을 통해서 고마워요, 맛있어요 라고 하는 액션까지 하는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전달하고자 했던 우리 바다 생물들을 보여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지금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민물에 사는 물고기부터 여러 바다 생물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지금 물고기들의 형태가 모양이 다 같은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우리 산깔치 같은 거 굉장히 긴 물고기고요. 또 제 뒤편으로 이렇게 보이는 지가오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가오리는 납작하게 생긴 물고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 우리 이 물고기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맞아요. 물속에 살고 있죠. 근데 물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속에서 걸을 때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렇게 작은 체구로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어떤 힘으로 헤엄을 칠까요? 물고기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들 중에는 굉장히 빨리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 물고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뭐죠? 중력, 맞아요. 중력에 의해서 물고기들은 아래쪽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가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가라앉으면 헤엄을 제대로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에 뜰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부력이죠. 그럼 물고기들이 부력을 갖기 위해서 몸속에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불에입니다. 맞습니다. 이 중력과 부력이 적정한 힘을 조절을 해서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기 위해서 꼬리로 움직이는 근육 운동을 하게 돼요. 그 근육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추진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걸으려고 하면 물에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게 뭐냐면 저항력 때문입니다. 자, 저항력 지금 나왔죠? 자, 이렇게 저항력이 생기게 되면 물고기들이 헤엄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헤엄을 칠까요? 추진력과 저항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등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고기들도 굉장한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헤엄치는 물고기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도세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베스트 10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 베스트 10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0위에서 1위까지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천천히 보실 텐데 제가 하나씩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은 좀 요약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날개 같은 게 달려있는 날치 보이시죠? 10위에 링크되어 있는데요. 이 날치 같은 경우에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엄을 치는 겁니다. 56km/h로 헤엄을 치고 마히마흐라고 하는 우리 만세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세기라고 부르는 그 물고기가 9위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물고기들이 나올까요? 빠른 물고기 하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물고기가 뭐냐면 다랑어류예요. 그래서 8위부터 사실은 4위까지 링크되어 있는 물고기들은 거의 다가 다랑어류입니다. 그 중에 5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이 가다랑어. 우리 친구들 참치 통조림 많이 먹나요? 참치 통조림. 그렇죠. 그 통조림을 우리가 참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조림의 원료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다랑어라고 적혀져 있어요. 참치보다는 저렴하고 많이 어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치 캔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블루핀 투나, 얘가 참다랑어입니다. 6위에 링크되어 있죠. 이렇게 다랑어류가 보통 60에서 70kg 초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헤엄치는 물고기. 참치에 아주 맛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참치에는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는 물고기예요. 5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은 황다랑어. 지금 황다랑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랑어류들이 빨리 헤엄치는 물고기의 주요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위, 3위, 2위, 1위가 남았네요. 그럼 4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계속. 황다랑어 74km/h로 헤엄친다고 나왔어요. 4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와후라는 물고기예요. 이름 참 신기하죠? 체형이 완전히 무슨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헤엄치는 체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와후라는 물고기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고기 이름이 특이하니까 76km/h로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 3위는 뭘까요? 대서양 녹새치입니다. 새치류가 이제 나올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청새치라고 빠른 물고기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3위에 링크되어 있는 녹새치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위에는 스워드피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의 정확한 우리나라 명칭은 황새치입니다. 이 황새치는 새치류 중에서 등 지느러미가 저기 보면 상어처럼 볼록 솟아져 있는 거 보이죠? 저런 종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97km/h.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도세치입니다. 도세치는 정말로 우리가 돛을 단 느낌의 물고기인데요. 보통은 100에서 110km/h로 헤엄을 치는 아주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아직 그 도세치의 영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왔죠. 인도퍼시픽 세일피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등 지느러미가 돛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세치 영상을 끝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링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0위에 아까 날치라고 나왔습니다. 날치 보셨죠? 그 다음에 8위에서 4위가 대부분 다랑어류로 우리가 기억이 되고 대서양 녹새치가 3위, 2위가 항새치, 1위가 돛새치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짠! 나왔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몸의 체형이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 타원형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끝과 끝은 좁아지는 형태를 우리는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방추형이라는 것은 옆에 보이시죠? 실을 뽑는 도구가 방추인데 그 방추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우리 가장 빠른 물고기들이 이 방추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저항을 그죠? 가장 적게 덜 느낄 수 있는 체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방추형, 이 물고기 체형이라고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선형의 자세, 손과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고 몸의 형태는 물고기의 자세를 해서 빨리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끔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체형으로 우리는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자세가 이 유선형 자세겠죠. 그래야지 빨리 헤엄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장 빠른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형은 방추형이다. 저항을 제일 덜 느낄 수 있는 체형이다라는 건 알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사진 속에서 물고기들의 체형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고기 형태는 어떻게 다양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Y 책 많이 보시죠? 거기 물고기의 체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자료에는 체형을 이렇게 6가지 체형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물고기 체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서식 환경에 따라서도 물고기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체형에 따라서 그들만의 가장 생태적인 특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고기들을 가장 어떤 종이다, 어떤 종이다, 어떤 종이다 구분을 할 때 분류라는 걸 하게 되는데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물고기 체형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과학관에 오시면요. 이렇게 요즘은 새로 전시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물고기 체형별 블럭을 맞춰볼 수 있는 퍼즐 코너도 있고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스틱을 움직이면 방추형부터 다양한 체형들을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측편형의 물고기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꼬리 부분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측편형의 물고기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몸속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이렇게 형태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꼭 와서 과학관에 와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고기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을 대표하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어라고도 하는데요. 짜자잔! 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요, 방추형의 형태로 물이 지어 다니는 물고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방추형이라고 하면 고등어도 빨리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당연히 빨리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고기라는 뜻으로 고등어가 되었고요. 농어목에 속하고 고등어와 망치 고등어로 구분을 합니다. 주광성과 군집성, 아까 물이 지어 다닌다고 했는데 빛을 좋아하고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과학관에는 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업법이 있는데 그 어업법 중에 선망어선을 이용해서 고등어를 잡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등어와 가장 헷갈려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잔, 정갱이입니다. 자, 이 정갱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고등어가 닮았죠? 체형은 닮았어요. 그런데 이 정갱이는 몸 중앙부터 꼬리까지 보면은 줄무늬가 하나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는 모비늘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어가 우리나라 고등어와 수입 고등어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어인지 외국산인지 그 정도는 우리도 구분하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나라 고등어는요, 등에 있는 줄무늬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보면 청색이 더 푸르고 그 다음에 줄무늬가 훨씬 굵고 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어를 보면 이제 포장되어 있고 요즘은 다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에 있는 줄무늬를 통해서 얘가 우리나라산인지 수입산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하고 먹는 것도 재미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체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물고기라고 나왔는데요.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짜자잔! 참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참돔은요, 우리 물고기들 중에서 아주 예쁜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참돔 바다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낚시꾼들이 이 손맛이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물고기죠. 참돔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잘라서 그 측면을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추형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다,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참돔의 특징은 측편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측편형들은 돔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돔류들은 왜 이런 측편형의 몸이 위아래로 납작한 형태일까 보니까 어디를 다닌다? 예. 바위 틈 사이를 다니기 때문에 날렵하게 헤엄을 치려고 하니 몸을 좀 더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참돔 기억해 주시고요. 참돔의 특징은 돔류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참자가 붙어 있어요. 아까 우리 가장 빠른 물고기 할 때 참다랑어라고 있었죠. 이렇게 가장 그 물고기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물고기에는 참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참돔이라고 잘 안 하고 도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두일미 미자가 도미의 미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 머리가 아주 맛있다라고 하는 어두일미의 유래가 된 물고기도 이 참돔입니다. 보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전체적 다홍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화장한 것처럼 아이섀도우도 푸른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돔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들은요, 돔자 자체가 가시 지느러미를 뜻해요. 그래서 등이나 배나 보시면은 지느러미 끝에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돔으로 끝나는 돔류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비슷한 종류들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돌돔. 돌돔은 줄돔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 이렇게 검은색 줄무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다의 여왕, 우리가 참돔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바다의 왕입니다. 감성돔. 검은색 보이죠? 그 검다라는 뜻에서 감자가 붙어서 감성돔이고요. 범돔은 원래는 사진상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예요. 우리 동물 중에서 호랑이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서 닮아서 범돔입니다. 자리돔은 어디서 많이 볼까요? 네, 제주도에 있는 물고기죠. 그래서 자리돔 물회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참돔부터 여러 돔류들이 우리나라에는 서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돔류들 구별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발효해서 먹는 물고기도 있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죠. 자, 어떤 물고기냐 하면 짜자잔 나왔네요. 홍어입니다. 이 홍어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른 목골을 하고 있고요. 이 홍어와 비슷한 게 뭐죠? 그쵸. 가오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홍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라고 부르냐면 종편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잘라서 눕혀보면은 바닥은 닿고 위에는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 종편형입니다. 자, 홍어는 마른 목골, 방금 얘기했죠. 눈이 위쪽에 올라와 있어요. 왜? 바닥에 서식하기 때문에 눈은 위쪽으로 돼 있고 숨을 쉬기 위한 콧구멍도 분수공도 위로 뚫려져 있는데 눈보다 분수공이 훨씬 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시장에 가보면 얘를 살짝 말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크기가 좀 작았어요. 이름이 간재미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
사람들은 간재미와 홍어가 다른 종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얘네들을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간재미라 불리는 것과 홍어가 동일 종임을 밝혀냈고 조금 어린 홍어를 간재미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어와 비슷한 어종은 가오리와 참홍어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봤더니 앞에 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가오리는 좀 더 둥글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튀어나와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홍어, 그것보다 훨씬 더 뾰족하게 3번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참홍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홍어 하면 전라도에 있는 섬 흑산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흑산도의 홍어를 우리가 참홍어라고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홍어와는 다른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다른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물에서 성장해서 바다에 알을 낳는 나는 누구일까요? 되어 있네요. 얘는 누굴까요? 짜자잔! 네, 길쭉하게 생겼네요. 뱀장어입니다. 이런 뱀장어들도 앞에서 단면을 보면 동그란 원형을, 작은 원형을 띠고 있는데 세장형이라고 하고요. 세장형 또는 장어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장어류들은 다 장어형이라고 구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뱀장어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물에서 성장해서 바다에 알을 낳는다. 그러면은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고기가 뱀장어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연어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위에 쪽에 보면 연어의 물고기가 나와 있고 아래쪽에 뱀장어가 되어 있는데요.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고 성장을 위해서 바다로 가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는 모천회기어로 유명하죠. 그런데 뱀장어는 성장은 어디서 하죠? 그죠? 강에서 해서 산란을 위해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에서 알을 넣으면 그 알들이 지금 렙토세팔루스라고 보이시나요? 버들린 모양의 투명한 모습으로 아주 긴 납작한 물고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약간 물고기의 형태가 아니어서 얘가 뱀장어의 새끼인지 예전에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도 관찰 결과 렙토세팔루스라는 기간을 거쳐서 실뱀장어가 된 후에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올 때 그 예전에는 실뱀장어를 잡아서 키워서 우리가 민물장어로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뱀장어는 연어와는 다른 생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렙토세팔루스가 형태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뱀장어는 변태하는 물고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뱀장어들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뱀장어로 안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민물장어라고 알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장을 강에서 해서 바다로 산란을 하러 가는 물고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긴 장어류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장어 문화가 넘어오면서 잘못된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붕장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은 아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일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어인 붕장어, 바다 장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름철 하면 샤브샤브, 굉장히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갯장어, 이 갯장어는 또 일본말로 하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횟집이나 이런 데 보면 하모라고 많이 적혀져 있어요. 앞으로는 갯장어로 우리가 고쳐서 예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얘 이름을 정확히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갯장어의 특징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갯장어를 먹을 때 그 이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꼼장어입니다. 요즘 잘 못 먹고 있는데 이 꼼장어도 표준어는 먹장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로 불려지고 있는 수산물들이 많거든요. 그 수산물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이름을 조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고기 생활 속 물고기의 다양한 형태, 특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5번째입니다. 반짝반짝 은색의 긴 검처럼 보이는 이 물고기는 다 아시겠죠? 네, 갈치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갈치는 칼도자를 써서 칼치, 도어라고도 합니다. 몸은 가늘고 길고 비늘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저렇게 은빛이 나는 것이 은분 성분인데 구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아닌이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립스틱, 광택을 내는 소재로 이용하는 게 갈치의 은분 구아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치하고도 비슷한 물고기가 우리 좀 전조현상, 일본에서는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과학관에 있는 표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산갈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갈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입 쪽이 다르게 생긴 투라치라는 물고기도 있어요. 산갈치는 등지느러미가 변형이 돼서 위에 이마 쪽에 6개의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산갈치와 투라치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배지느러미가 길고 뻗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투라치는 지금도 간혹가다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면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놀라지 말고 이 이름이 산갈치 투라치구나 라고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요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갈치, 제주도 은갈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은갈치, 먹갈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는 다른 종류일까요? 같은 종류일까요? 네,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갈치를 낚시로 잡아요. 그래서 비늘이, 아까 비늘이 없다고 했죠. 저 은분이 벗겨지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아서 은빛이 반짝반짝일 수 있는데 이 남해안 쪽에서 잡히는 갈치들은 그물로 잡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 은분이 다 벗겨져서 시커먼 먹갈치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갈치, 먹갈치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먹갈치, 은갈치도 구별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남방갈치라고 하는 세네갈 갈치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갈치들을 혹시 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구워진 걸 먹다 보면 약간 이빨 같은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그죠? 저도 간혹 저희 과학관에 있는 식당에서 먹다 보면 사람 이빨,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갈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남방갈치 같은 경우는 등 쪽의 뼈에서 그 석회 성분들이 굳어져서 이석의 형태를 만들면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석이 발견되는 것들은 수입산 세네갈 갈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의 흰자위가 비교적 하얀 편이면 우리나라 국내산이고요. 노란 사이가 보이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면 세네갈산 남방갈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독을 가진 물고기 빼놓을 수 없죠. 뭐죠? 그렇습니다. 보거입니다. 이 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단면이 동그랗게 생겨서 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거들은 해수 또는 바닷물에도 살지만 민물에 사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단단한 판 모양을 하고 있고 위아래쪽에 보면 팽창 주머니가 있어서 보고가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누구를 위협하거나 할 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부풀려서 구형의 동그란 형태를 띠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독이 없는 보고류들도 있어요. 어떤 종류 적혀져 있죠? 가시복, 거북복, 개복치. 다음 사진에서 볼 텐데요. 그 전에 보거에 있는 독이 무슨 독인지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푸른 고리 문어라고 우리 주먹만한 문어, 작은 문어가 있어요. 그 문어에도 가지고 있는 독이 테트로도톡신이라서 여름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보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내장기관이 보고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보고에는 생식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고는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해서 보고 종류마다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이 없는 보고류 한번 볼까요? 자, 가시복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복치, 몰라라고 하는 개복치도 보거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과학관에서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가시복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했어요. 체험을 해서 짜자잔! 복을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가시복 박제 표본 만들기 체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이 시국에 제 강의 듣고 제가 보고를 보내드리니까
복 받으시고요. 이 강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